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일단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반등으로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양 자체는 나오고 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겁내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 이어서 식량 테마가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나머지 쪽은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승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승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안정적으로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랑 LG이노텍, 대덕전자 추가로 봐야 되는 기판 쪽 종목도 추천을 드릴 거니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지금 왔다 갔다 한다.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0.44%의 지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수가 굉장히 잘 버티고는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우리가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되는 게, 지금 기사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곡물값 인상에 닭값 고공행진, 그 다음에 파우치 닭가슴살 최대 17%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뭐 육개라든지 돼지, 소, 오리 같은 축산 쪽이 움직임이 나온다. 사실 어떻게 딱 놓고 보면은 별다른 큰 이슈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뭐 선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 방에서 주말에서 좀 교육을 시켜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높아서 안 드렸는데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뭐 수산 쪽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움직이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인해서 소비 폭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식량 우려, 인플레이션, 이 정도 추측이 될 뿐이고, 가격 인상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 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료가 강하니까 비료도 오를 거고, 그래서 축산품도 오를 거고,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하디 뻔한 이슈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오늘 마니커 시리즈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마니커가 상한가를 가고 마니커 FNG가 따라가는 분위기고, 그 뒤에 하림, 교촌, 요런 것들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음식료 쪽 외에는 손댈 거는 전혀 없다. 오전장 식량 후발주 잘못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콱 물리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한일사료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잘 샀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한일사료 우리가 3,150원 이하로 매수를 들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이 얼마입니까? 6,080원.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일사료 93%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좋은 종목을 우리가 잘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추가로 주말 교육 강의도 너무나도 좋아요. VIP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말 일요일날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초보자분들은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판별, 판독, 좋은 것들을 좀 갈라놓고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재밌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여러분들이 성함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좋은 종목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도 잘 나고, 매주 여러분들이 주식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게 좀 장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식값 벌고 좋아요, 뭐 이렇게 개꿀 좋은 종목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 잘 사서 편안하게 수익 잘 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렇게 뭐 93%, 81%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 방에는 두 번을 추천을 드렸어요. 눌렸을 때 우리 다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테마성이 있는 좀 강하게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집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오시면은 좋은 수익적인 부분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집을 들어간 종목이 어이고 슬금슬금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 한국 맥널티 이런 것들 우리가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단타는 항상 단타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 내시기에 좀 더 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570원 이하로 매수를 들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은 뭐 깔끔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8%대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고가가 2,760원까지 올라갔고, 우리는 그 밑에서 금요일날 미리 잡아뒀기 때문에, 왜? 내용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익적인 부분, 뭐 단타는 항상 단타답게 좀 깔끔하게 먹고 나오는 게 장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와, 지금 저희가 매집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와 살벌하게 또 들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중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장의 딱 전반적인 흐름의 큰 틀을 좀 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미국이랑 유럽 주요 국가들을 비롯을 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대부분이 굿 프라이데이로 휴장이었다. 그래서 러시아랑 중동 지역 뭐 개장한 일부 국가들의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나타냈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3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했을 때 0.9% 증가를 하고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던 부분이 있고,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24.6으로 상당한 호조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지급준비율을 0.25%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공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 러시아의 국영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요청에 따라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던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불확실성에 불안한 변동성이 지속될 걸로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 둔화 방어 의지를 표명을 했던 부분이 있고, 장중에 오전 11시, 지금은 10시 42분인데 오전 11시에 중국 1분기 GDP, 그 다음에 3월 산업생산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라든지 연방준비제도, 그 다음에 주요 인사연설, 유로존 산업생산지표 발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 속 방향성을 모색을 하는 박스권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인덱스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 개선이라든지 펀더멘탈 모멘텀을 보유한 개별 알파 종목 위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차분하게 모아 가시면은 당연히 승률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타 종목이 아니라 내가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장이 빠져도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더 사시고 더 모아가시고 평단 관리하시고 수익적인 부분을 많이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분기 중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을 좀 유지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주요 물가 상승세의 둔화로 시장 종목 하락 시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이거는 꼭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와중에서도 작은 박스권 안에서도 하단 부분에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잘 사시면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올 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 잘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너무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LG이노텍이랑 뭐 대덕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면은, 뭐 크게 우리가 지금 뭐 2%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뭐 흔들릴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CB 쪽 업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계속해서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B 쪽이 올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칩 패키징 고도화에 따라서 고객사들의 패키징 기판에 대한 요구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기판의 스펙이 올라가고 각 기판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설비가 길어지고 많아지면서 공급 쇼티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주요 글로벌 패키징 기판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캐파 계획을 살펴보면은 24년에서 25년부터가 본격 가동 설비들이 대부분이라서 23년도 내년까지는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DDR3가 2008년, DDR4가 2014년 변화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뭐 DDR5의 수혜 강도는 과거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차후에 DDR6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DDR4에서 5로 넘어갔을 때보다도 수혜 강도는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가 언제 나올지는 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서부터 항상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레벨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다시 한번 뭐 28,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분할적으로 다시 한번 매집을 할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도 뭐 IP 수요 둔화라든지 글로벌 물류, 그 다음에 원재료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업종 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견조한 흐름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딱 우선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는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노려서 들어갈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 하나가 인텍플러스를 여러분들이 나는 기판 쪽으로 지금 아무것도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적으로 25,0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고 앞으로의 실적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 내용 좋고 실적 좋고 주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매집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인데 핵심 기술 광학계,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2D, 3D 표면의 정보 분석 처리로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반도체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반도체도 하고 2차전지도 하고 디스플레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출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부분이 네 가지예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 검사 장비, 그 다음에 플립칩 서브스트레이트 검사 장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그 다음에 2차전지랑 신사업 분야의 검사 자동화 기술 개발, 이렇게 네 가지 사업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 이상을 1, 2번 반도체 쪽에서 차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FCBGA 범프 검사 장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 FCBGA 공격적인 증설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비덴을 비롯을 해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주요 FCBGA 업체들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현재 가파른 증설 사이클에서 기판 검사 장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판을 만드는데 검사를 하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 검사를 하는 게 이게 물건 상태가 괜찮나, 이런 검사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인텍플러스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소형화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 칩에 대해서 고정밀 검사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FCBGA 같은 경우에는 뭐 2.5D, 그 다음에 3D
스태킹에 있어서 볼 간격 자체가 굉장히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작은 마이크로 펌프가 적용될수록 검사 장비 중요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볼 간격이 안 맞이고 막 미세화가 안 되고 하면은 여러분들 불량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검사 장비 쪽에서 중요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29만원 밑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앞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더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전장 쪽 같은 경우에는 전방의 생산 차질로 적자를 지속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한 부분, 만약에 뭐 적자가 계속해서 적자고 내년에도 적자, 내후년에도 적자, 평생 죽었다 때려도 적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생산 차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은 당연히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부분, 그 다음에 기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부품군 위주의 재고 조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반도체 기판은 5G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2분기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을 유지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주요 물가의 상승세 둔화로 이제 시장 종목 하락 시 좋은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익 개선, 그 다음에 펀더멘탈 모멘텀을 보유한 개별 알파 종목 위주. 지금 이익 개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희소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정말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내가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정말로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르게 잘 먹고 나오는 게 장땡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서 크게 많이 먹고 나오는 게 우리의 지금 VIP방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3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테마가 세게 테마 장세였다, 개별 장세였다라고 보면은, 요즘 4월 달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실적주도 같이 매집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투자금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다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를 믿고 제 전략을 같이 쓰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혼자 하시겠지만, 혼자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에 44만원 절대 여러분들한테 비싼 것도 아니고 회비 정도는 충분히 다 뽑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VIP방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굉장히 저랑 같이 하면서 얻어가는 게 분명히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주말마다 이렇게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 좋은 공부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